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동안 건강하게 뜻한 바 이루시기 바랍니다. 스산한 바람이 부는 겨울산을 올라본 사람은 압니다. 그 바람의 시작과 끝이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을 남겨두고 있는지. 요즘에는 주말이면 산행을 하는 일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산이든 가쁜 숨 몰아쉬고 무심으로 오르는 길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요즘 산행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어릴 적 자라온 생각에서부터 그 삶의 중간중간에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기고 지나왔는지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곤 하지요. 겨울이 깊어가니 제법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문득 어릴 적 겨울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데요. 화롯불에 구워 먹던 군 고구마도 생각이 나고요. 친구집 사랑방에 모여 앉아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던 기억도 그립고요. 겨울놀이로 즐겨왔던 얼음지치기도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는 추위가 예전만 못해서 얼음지치기를 할 만큼 얼음이 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개울에 하얗게 얼음이 얼고 그곳에서 손수 만든 썰매를 타며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이 이제는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김나희가 부릅니다. 깍지. 건이 자는 그대의 얼굴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다 걸음이 무거워지고 난 몰래 흘리던 눈물을 삼키며 아파하는 그대 울지 말아요 그대 슬퍼 말아요 내가 두 손을 잡아줄게요 놓지 말아요 이제 겁내지 마요 내가 그대를 안아줄게요 우리가 처음 손잡던 그날 그때를 기억하나요 수줍게 깍지 끼며 행복하자 약속하던 날 고단한 인생살이에 지쳐 여전히 힘들겠지만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운 겨울 추억을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떠나볼 시의 여행은 김춘경 시인의 시를 감상해보며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경 시인은 낭송가이며 시인이시고 수필가이시기도 합니다.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계시는 김춘경 시인의 시는 어떤 맛일지 여러분들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경 시인의 시집 제호는 먼 후일이라는 시집입니다. 최근에 발간한 아주 따끈따끈한 시집입니다. 시집을 살펴보니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아름다운 만남, 2부 가끔은 나도, 3부 바람 저편에 서면, 4부 살아가는 동안에는, 5부 사랑을 위한 기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인의 말을 읽어드립니다. 시인의 말. 태양이 머물던 길 위에 따스한 바람이 분다. 그 길에 서서 지나온 발자국 위에 흩어진 삶의 조각들을 바라보니 뭉클하게 적셔오는 가슴 한 귀퉁이 어깨를 토닥이며 지금은 쉬어가도 좋을 때라고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 문학의 길 위에 놓인 시집 4권과 수필집 1권, 가던 길 잠시 멈춰 숨을 고르듯 시를 골라 시선집이라는 집을 지어보니 길 위에 흩어진 사랑의 편린들 더 큰 사랑으로 되돌아와 가로등 밝히듯 불을 밝히며 촉촉히 적신 가슴을 뽀송하게 한다. 태양이 머물던 길 위엔 아직도 따스한 바람이 분다. 2025년 8월 끝자락에 사공 김춘경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이 시집이 의미가 그만큼 있다는 것을 이런 시인의 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만남, 김춘경. 만남은 헤어짐의 씨를 뿌리고 이별은 기다림의 꽃을 피운다. 서로를 바라본다는 것은 함께 그리워하는 줄기가 되는 일.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돌아서서 그리워하는 것은 조석으로 물드는 강가에 한 송이 꽃을 심는 일이 아닌가. 고독한 향기를 품은 미미한 사랑을 거두기 위해 조용히 마음의 강가를 배회함은 우리 아름다운 만남의 시작이리라. 느낌이 좋은 시,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시로 보여주셨는데, 조석으로 물드는 강가에 한 송이 꽃을 심는 일이 아닌가, 그게 아름다운 만남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참 잘 읽었습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그대가 내게로 오기까지 라는 시입니다. 그대가 내게로 오기까지, 김춘경. 그대가 내게로 오기까지 그리 많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정한 눈빛 하나, 따뜻한 손길 하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대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나이지만 줄 수 있는 마음 하나 고이 접어 간직하고 싶다면 선선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한 순간만이 진실이라면 그대를 사랑함에 있어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대가 내게로 오기까지 그리 많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운 눈빛 하나, 떨리는 손길 하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참 소박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욕심 없이 그것으로 충분히 하니까 그냥 내게로 와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사랑을 느낄 때가 있었죠. 사람은 누구나 지나고 나면 아, 그랬었구나,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참 이렇게 가슴 따뜻한 그런 시절도 저한테도 있었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시 볼까요? 가을은 모른다라는 시입니다. 가을은 모른다, 김춘경.
가을은 집으로 가는 길목에 떨어지는 가로수의 낙엽이 아니라 우리들 가슴에 스치는 바람의 눈물 속에 있다. 가을은 적막한 뱃길에 보이는 단풍진 산사의 정취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로 쏟아지는 우리들의 미로 속에 있다. 아, 가을은 모른다. 서로를 닮아 애잔한 우리, 스산한 몸짓으로 다가오는 이 가을 풍경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을. 가을은 모르죠. 우리들 가슴에 스치는 바람의 눈물 속에 가을이 있다는 사실 모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흐르는 강물로 쏟아지는 우리들 미로 속에 가을이 있다는 거 모르겠죠. 어쩌면 이렇게 시를 참 깊이 있게 이렇게 느낌이 좋게 쓰실까요? 저는 김춘경 시인이 이렇게 낭송만 잘 하시는 줄, 또는 수필가이신 줄만 알았는데 시도 잘 쓰십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렇게 시를 읽을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저의 시심도 또 새롭게 자꾸 이렇게 단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흐린 오후에는 너에게로 가고 싶다라는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흐린 오후에는 너에게로 가고 싶다. 김춘경. 나지막히 하늘 파고드는 저음의 선율이 얼어붙은 흙더미에 비치는 한 줄기 햇살처럼 조용히 영혼을 깨워 심금을 울린다. 그리운 이가 보고픈 시각, 어디라도 누구라도 좋다. 빛고운 선율 따라 함께 가슴을 나눌 수 있다면 배고픈 자의 허기를 달래듯 말라가는 영혼들을 달랠 수 있을 테니 우리는 죽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허공조차 맴돌지 못할 가여운 인생들. 다시 태어나 꽃 한 송이라도 피워낼 수 있을지 흐린 오후에는 너에게로 가고 싶다. 슬픔 하나 기쁨 하나 챙겨들고 무작정 달려가 구슬픈 선율로 껴안고 싶다. 보고픈 이가 사무치게 그리운 이 시각. 저는 이런 시를 좋아합니다. 참 강렬한 메시지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스스로 자주 하면서도 배고픈 자의 허기를 달래듯 말라가는 영혼들을 달랠 수 있을 테니 우리는 죽어시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폭넓은 시심도 가져보고요. 그 심상 속에, 이런 시심을 생각하는 그 심상 속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이렇게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기도 하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인들의 그 마음속도, 폭넓은 마음속도 이렇게 챙겨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흐린 오후엔 너에게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참 마음 따뜻하게 또 짠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희재가 부릅니다. 꽃말이. 가지 말라고 아무리 애원해봐도 안 돼. 어차피 이 밤이 새고 나면 우린 만날 수 없잖아. 안 되는 걸 알면서 잡은 손 놓지 못하고 이렇게 눈물만 흘리는 건 내가 바보 같아서. 둘이 걷던 그 길가에 들꽃이라도 되어서 사람들 속에 널 다시 볼 수 있다면
들꽃이라도 좋아요. 둘이 걷던 그 길가에 들꽃이라도 되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 널 다시 볼 수 있다면 들꽃이라도 좋아요. 당신만 볼 수 있다면 길모퉁이 홀로 남은 들꽃이라도 좋아요. 들꽃이라도 좋아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가끔은 나도라는 시인데요.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끔은 나도, 김춘경. 가끔은 나도 이름 모를 일몰의 바다 한켠에서 짧은 시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긴 말들을 줄줄이 매달린 해초의 이파리들처럼 흐르는 물에 풀어놓고 싶다. 가슴 저린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도 좋다. 살아가는 이야기 중에 작은 그림 하나 그리고 싶은 얘기라면 수평선이 보이는 너른 바다에 풀어놓고 출렁일 때마다 행복한 소리로 웃고 싶다. 가끔은 나도 가본 적 없는 조그만 항구에서 바윗돌에 널브러진 멍게 해삼을 바라보며 통통 뱃소리에 가슴이 들뜬 시인처럼 일탈의 일기에 느낌표를 찍고 싶다. 오래 기억될 이야기가 아니라도 좋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귀를 기울여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감아줄 수 있다면 파도 소리 철썩이며 달려오는 부둣가에서 하루를 마감해도 행복할 것이다. 가끔은 나도 건조하고 지루한 삶과 동떨어진 곳에서 대책 없이 웃으며 마냥 행복하고 싶다. 저도 가끔은 그래요. 어딘가 조용한 곳에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을 때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보는 그 풍경 속에 오롯이 저를 그 속에 담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도 행복일 텐데요. 그 속에서 가끔은 나도 어딘가 모르게 일탈의 기운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막연하게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저녁강이 저물기 전에라는 시입니다. 저녁강이 저물기 전에, 김춘경. 강은 어둠이 내려도 말이 없다. 오랜 침묵으로 그저 담담할 뿐. 그 사랑이 그랬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날을 홀로 외로이 지켜내고 있다. 물 한 방울로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다 꺼질 때까지 그저 수많은 이야기만 담은 채 흐르자고만 한다. 햇살 반짝이는 고운 물결에 그림자지듯 저녁이 내려와 청춘의 아름다움을 가져가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장 어수룩한 모습으로 이쯤에서 생의 반편을 내버린 채로 저무는 저녁강의 아름다움을 강바닥까지 붉게 타오르기 전에 말해주고 싶다. 아주 많이 사랑스럽다고, 그래서 더 사랑하고 싶다고. 저녁강이 저무는 모습이 참 고즈넉하게 이렇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 제 가까운 곳에 금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공주 지역의 청벽산에 올라가면 금강이 금빛으로 물드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풍경을 보시는 순간 아마 이런 시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절로 시인이 아니더라도 저절로 시 한 줄쯤은 나올 겁니다. 그런 풍경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시를 쓰고 그 시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반추하며 또 다른 사랑을 꿈꾸면서 살게 되지요. 자, 이어서 볼 시는 봄은 어디쯤에 라는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막 시작됐는데 벌써 봄은 어디쯤에 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읽어봅니다. 봄은 어디쯤에. 김춘경. 어디쯤 오고 있나요? 당신이 궁금해 오늘도 기다립니다. 혹시 저만치 오는 중이라면 한 번만 살짝 웃어주세요. 얼굴을 몰라도 향기를 알기에 말을 안 해도 들을 수 있기에 설레는 마음 안고 긴 겨울 기다렸습니다. 봄이라 말하진 마세요. 당신을 알기엔 이미 가슴에 파란 싹 하나로 눈동자에 맺힌 꽃잎 하나로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어디쯤 오고 있나요? 오늘은 당신 오는 길목에 꽃향기 가득 쏟아붓고 하염없이 기다리옵니다. 행여 저만치 오는 중이라면 한 번만 활짝 웃어주세요. 참 순진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봄은 어디쯤에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 번만 살짝 웃어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이 참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욕심 부리지 않을 테니 그냥 살짝만 웃어주면 당신이 왔구나 라고 느끼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다음 시는 바다로 가는 그리움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로 가는 그리움. 김춘경. 상념이 강물처럼 넘치면 바다로 가자. 조개 껍데기 주워들어 실에 꿰듯 달려가 그 그리움을 꿰자. 캄캄한 바다에 속마음 풀어놓고 맨발로 춤도 추고 호를 날아도 보고 그렇게 한번 그리움에 미쳐보자. 심장이 타버리도록 가슴이 무너지도록 바다를 껴안아보자. 아픔이 산처럼 쌓이면 바다로 가자. 모래에 성을 쌓고 허물어뜨리듯 달려가 그리움을 무너뜨리자. 캄캄한 바다에 세월을 담고 목청껏 노래하고 힘주어 악기를 켜자. 그렇게 한번 사랑을 놓아보자. 어둠이 다가도록 마음을 다져시도록 바다를 미워해보자. 바다에 가면 이렇게 동심에 젖어서 마냥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 속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좀 이렇게 조금은 무거운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바다에서 던져버리자. 그리고 잊어버리자. 그 다음에 사랑에 담긴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을 조금은 미워해보자,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 생각들은 이제 제 생각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르게 또 느꼈을 수가 있겠죠. 자,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배진아가 부릅니다. 맨발로 들어봅니다. 왼발로 달려갈게요. 버선발로 갈게요. 차갑게
당신 어쩌면 좋아요. 제대로 인자 만났네. 백리 먼 길을 천리 먼 길을 이리저리 돌고 돈대도 당신이 가는 길은 어디든 갈 수 있어. 저 하늘도 따라갈 거야. 맨발로 달려갈게요. 버선발로 갈게요. 차갑게 나 당신 곁으로. 맨발로 달려갈게요. 버선발로 갈게요. 차갑게 나 당신 곁으로.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낭송가로 유명하신 김춘경 시인의 시를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바람 저편에 서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 저편에 서면 김춘경. 그러하다 바람은 길끝에서부터 불기 시작하고 바람의 파장이 어깨를 스쳐갈 때쯤 그때서야 비로소 길 위에 서 있음을 깨닫는다. 서로 닿지 못하는 동안의 떨림과 서로 닿았을 때의 흔들림, 그 짧은 교차가 허공을 진동하면 어느새 길은 또 멀어진다. 바람이 분다. 바람 저편에 서면 지독한 고요함에 슬픔이 밀려온다. 우리가 시를 쓸 때 이 바람이라는 소재도 참 다양한 맛으로 이렇게 써지는데요. 그때 그 마음이, 시를 쓸 때 그 마음이 어땠는가에 따라서 바람의 색깔도, 방향도, 바람의 세기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바람으로 시를 많이 쓰는데요. 제가 쓰는 바람은 시를 쓸 때 항상 조용하고 잔잔하고 어떤 그런 그리움의 그런 물결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그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는데, 오늘 바람을 소재로 쓰신 김춘경 시인의 시 이렇게 보면 저하고는 또 다른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 과학적으로 바람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치를 생각하면 좀 막연하고 좀 생경스럽기도 한데, 자연 속에서 우리가 시심으로 보는 바람은 또 이렇게 달리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이어서 자화상이라는 시 한번 볼까요? 자화상, 김춘경.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무딘 감동으로 들리는 나이 반백에 시를 읽는 여자. 따뜻한 국물 같은 시가 그리워 목마와 숙녀를 웃고는 귓전에 찰랑이는 방울소리에 그렁한 눈망울 맺히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더 뭉클해 정성스러운 다림질로 정을 데우고, 하귀처럼 딴 세월의 증서 가슴에 품고 애달파하는, 비가 오면 콧날 아리는 음악에 취하고, 바람 불면 어딘가 떠나고 싶고, 아직도 꽃바람에 첫사랑을 추억하며 밥 대신 시를 짓고 싶은 감수성 많은 그녀는 두 열매의 맑은 영혼 가꾸면서 꽃이 피고 낙엽이 질 때를 알아 오늘도 속절없이 속살보다 더 뽀얀 북엇국을 끓인다. 아, 손톱 밑에 가두어둔 20살 심정이 부록에 마주친 내 얼굴을 바라본다. 자화상, 이건 그림에서도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 시에서도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내가 내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반추한다는 거 참 중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외양으로 거울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도 자화상일 수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모습도 자화상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두 개의 자화상을 다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요. 자꾸만 늘어나는 흰머리카락 때문일 수도 있고 늘어나는 얼굴의 주름살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서글퍼지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지나가 버린 그런 시간들, 참 멋있는 그런 젊음의 시간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한탄스러울 때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게 뭐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뭐. 자, 그 다음 시 읽어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라는 시인데요. 읽어볼까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김춘경. 가고 있지만 가는 곳을 모르고 흐르고 있지만 정지할 시간을 모른다. 세상은 넓고 풍경은 가득하나 모조리 담을 수가 없으니 그것이 인생이다. 세월은 알까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함임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른다. 그대의 삶과 나의 삶이 하나라는 사실을. 참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그 시어가 굉장히 좀 제 마음을 끌어서 이 시를 선택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참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면 참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불분명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이랬다가 또 내일은 저랬다가 막 이렇게 변화가 심한 게 또 살아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김춘경 시인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시어를 통해서 저도 공감하는 마음에 이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 또 보겠습니다. 다음 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시인데요.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세상, 김춘경. 남을 위해 웃을 수 있고 남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내가 사는 곳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누구를 위해 말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침묵할 수 있는 내가 사는 곳은 따뜻한 세상입니다. 너는 나에게, 나를 너에게 보내는 우리 모여 하나가 되는 세상은 가득 찬 기쁨입니다. 남을 위해 행할 수 있고 남을 위해 그칠 수 있는 그대가 사는 곳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누구를 위해 채울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비울 수 있는 그대가 사는 곳은 눈부신 세상입니다. 우리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은 빛나는 우리들의 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위해 웃을 수 있고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아름다운 세상이겠죠. 참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 여기서 김춘경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 고운 마음이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보내는 우리 모여 하나가 되는 세상은 가득 찬 기쁨일 것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관계라는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관계, 김춘경. 참 어렵다. 계단을 하나 오르면 무릎을 세운 만큼 각을 세우고 계단을 하나 내려가면 다리를 뻗은 만큼 힘을 준다. 참 쉽다. 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온 만큼 시원히 미소 짓고 문을 닫으면 어두워진 만큼 인상을 찌푸린다. 너와 나, 관계라는 명사, 그래도 불러야 할 이름. 인간사 얽혀있는 이런 관계가 참 사람을 피폐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한다고 해요. 마음 하나 열고 또 닫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데 꼭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는 계산기부터 튀기는 그런 못된 심성들이 지금의 이런 어떤 닫혀있는 마음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될 이때에 그냥 막연하게 그런 어떤 관계를 만드는 그런 불행한 일들 참 많이 요즘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몇 편의 시를 즐겁게 읽었는데요. 자, 잠시 쉬면서 또 시심에 젖었던 마음 달래보겠습니다.
정다경이 부릅니다. 산호라면 듣고 오겠습니다. 붉은 태양 서산마루 아쉬움에 눈시운 불기듯 가끔씩은 잊혀진 당신 생각에 가슴 시리다 가슴 아프다 아쉬움 잊혀지고 살다 보니 가끔씩 생각나는 당신 모습을 너무 좋아 한없이 사랑했는데 아픈 흔적만 남긴 당신 약속도 초대도 한 적 없는데 어느 날 내 가슴에 둥짓은 당신 간다 온다 말 없이 호련히 떠나 당신은 어디 있나요 사랑했어요 말없이 보낸 세월이 미안해 당신 그립습니다 약속도 초대도 한 적 없는데 어느 날 내 가슴에 둥짓은 당신 간다 온다 말 없이 호련히 떠난 당신은 어디 있나요 사랑했어요 말없이 보낸 세월이 미안해 당신 그립습니다 사랑했어요 말없이 보낸 세월이 미안해 당신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잔잔하고 사려 깊은 김춘경 시인의 사랑이 넘치는 시를 읽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의 마음도 그리움의 흔적도 그 깊이가 남다르게 다가오는데요. 사람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이런 마음들은 사람마다 그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를 읽으며 그것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속의 사랑의 흔적은 어떤 빛깔일지 슬그머니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 얄팍함에 얼굴 붉힐 때도 있더라고요.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를 봅니다. 국화꽃 향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국화꽃 향기 김춘경 투명한 찻잔 가득 그윽한 국화꽃 향기 뜨거운 액체에 목젖을 타고 흘러내리면 알싸한 과거를 훑어내며 혀끝에 달라붙는 물기 빠진 꽃잎 하나 밥알에 섞인 돌멩이처럼 딱딱하니 선다. 사라진 건 사랑이 아니라 향기라고, 말라버린 건 추억이 아니라 꽃잎이라고, 단단해진 건 결별이 아닌 그리움이라고 되뇌듯 입술을 부딪힐 때마다 비켜갔던 통증들이 꽃잎으로 되돌아온다. 어머니,
당신도 한때는 향기로운 국화꽃 송이의 완전한 한쪽으로 연약한 몸 휘감기던 부드러운 사랑이었으리 혀끝으로 밀어낼 수 없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꽃잎이었다 고백하리. 노란 향기 향긋한 오늘 같은 날엔. 진한 여운이 드는 그런 시입니다. 입속에 꽃잎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단단해진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통증들이 꽃잎으로 되돌아온다. 이거 참 깊이가 참 남다른 그런 국화꽃 향기라는 시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제목만 국화꽃 향기 이렇게 보면 가볍게 읽을 수도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참 깊이가 있고 어떤 사연이 참 이렇게 진중하게 담긴 그런 시 같이 느껴집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 봅니다. 사랑을 위한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위한 기도 김춘경. 사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을 노래하며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짧은 시인데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사랑해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잘 읽었습니다. 자, 이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김춘경.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늘 같은 자리에 거리를 잴 수 없는 사람. 손을 잡을 때나 놓을 때나 항상 똑같은 만큼 다가와 크기를 잴 수 없는 사람. 때론 천천히 또는 아주 빨리 설명할 수 없는 파도로 무작정 넘나드는 사람. 좋은 사람.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내겐 언제나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렇죠.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표시가 안 나게 있으나 바로 소중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자, 이어서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한다면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한다면 김춘경. 사랑하고 싶은 사람아, 한 세상 살다가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한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속을 다 내보이지도 말고 속을 다 읽으려 하지도 마라. 가까워지고 나면 언젠간 서로가 상처를 내어 가슴 아픈 인연이 되고 마니. 한평생 살다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라. 생을 다 바치지도 말고 생을 다 가지지도 말라. 헤어날 수 없게 되면 언젠간 서로의 흉터 때문에 가슴 허문 인연이 되고 마니. 그래도 사랑은 해볼 만한 것.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아,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시간. 아직 기쁨이 진행 중일 때 적당한 거리와 관계를 정립하라. 바라볼 수 있는 만큼, 허물어지지 않는 만큼 꼭 그만큼만 차지하라. 진정 누군가와 함께하길 원한다면. 이 시를 제가 읽으면서 참 공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한다면 그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 제가 진짜 공감합니다. 참 믿고 사랑한다고 모든 걸 다 털어주고 속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사랑이 옅어지고 거리감이 느껴질 때 비로소 후회가 밀려들더라고요.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춘경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해 보았는데요. 저는 참으로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새해를 맞아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못다 이룬 아쉬운 일들을 먼저 생각해 보았답니다. 왜 이루지 못하였는지, 무엇이 내게 부족했는지 하나하나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것을 이루고 살 수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남자로서 마음 먹고 실천했던 일이 잘 되었는지 부족했는지 따져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곤 하는데요. 그런 시간이 한 번으로 족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기도 하고 저럴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앞장서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늘 마음이 들쭉날쭉하니 말입니다. 내 마음이면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것이 나만의 어떤 오기 같은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계획으로 올해 한 해는 더욱 알찬 한 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했던 시를 마음속에 남기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김의영 혼자 걷지 마세요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 가슴에 사랑 하나 심어준 당신은 누구신가요? 혼자서는 걷지 마세요. 그 발길을 내게 돌려요. 오늘 밤 내 곁에서 술 한잔하고 나도 한 잔 따라주면서 주거니 받거니 사랑도 주고 정도